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백남전입니다. 네, 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고요. 사실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개인정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명함 주고 받으시잖아요. 그 명함을 주고 받는 거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명함 주고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목적의 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뭐 그거를 그 사람이 동의를 받지 않고 한다든지, 여러분들 명함은 이미 개인정보 수집하신 거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그런 것까지 하면 힘드니까 그런 건 원래 동의를 안 받는 거고, 근데 원래는 동의를 받아야 되겠대.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 여러분들이 저를 소개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저만 먼저 소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향이 대구입니다. 저희 경복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경복고등학교 나와서 있었고요. 그 핀테크 개인정보라는 책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영향평가라든지 뭐 ISMS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관련해서 챗GPT 관련 책을 좀 썼고요. 그리고 제 이력이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이제 뭐 나머지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보시고요.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개인정보관리법 과정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005년이거든요. 대구교육청이거든요. 그때는 담당자의 실수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출에 대한 담당자의 실수라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그 실수는 거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초등학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700명의 이름이 이제 유출이 된 거예요. 실수로. 그죠? 이게 대구 거라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사건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요거는 그냥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송파 살인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수원시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수원시 건설부 공무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약 2년 동안 통신소 업자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공무원은 기입하면 조치되었고 국토교통부에 대해 개선 권고를 받다 의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요 사건 다 들어보셨죠? 요 사건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손 들어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요거 관련해서 제가 컨설팅을 한번 했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수원시에 가가지고 긴급하게 이게 수원시에서 그 유출돼가지고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살인까지 이어져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또 이슈가 뭐냐면 1,100건이라는 게 다운을 받았으면 이게 평소 같으면 이렇게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으면 바로 확인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사례 위주로 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위주로 일단은 한 3, 40분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썼기 때문에 그런 사안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북대학교에서도 보시면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예요. 이상 접속 기록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 경북대가 정보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다 이상 접속 기록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 이게 평소에 경북대나 이런 데에서는 이 개인정보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다가 너무 많은 이상한 게 있으니까 81만 건 이렇게 너무 많은 접속, 경북대가 이분들이 81만 건 유출한 것까지는 아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접속 기록을 보다 보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로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스템에도 다 로고들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한 번씩 보시다 보면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일요일 안 쓰는 사람이 갑자기 일요일 쓴다든지 휴직자가 갑자기 그걸 쓴다든지 이상지구도 있잖아요. 그런 이상지구를 발견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경북대가 했고 그리고 5,7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고
관련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뭐 경북대하고 당장 관련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이제 주의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실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 마인드가 고치돼서 해야 되는 거지 시스템이나 이런 건 다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 위주로 먼저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은 모르시나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거 개인정보와 상관없으실 거잖아요. 그죠? 상관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뭔지 들어보신 분? 신당역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개인정보랑 상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분이 직위회자가 됐어요. 먼저 직위회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같으면 이제 보통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이제 이분 아이디를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차단을 안 한 거예요. 권한은 불법 촬영권으로 직위회자된 권한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희가 하려는 얘기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과가 바뀌시거나 발령을 받으시거나 퇴사를 하시거나 휴직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바로 권한을 행수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모르셨을 건데 이제부터는 좀 아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직위에 대해서는 권한 위에수, 그리고 회사 내부망 접속에서 직위 상태에서 내부망 접속.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은광역인가 불광역이 있는데 다른 역에 가서 나 이렇게 이 계정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역에 가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그 여자분의 신상을 파악해가지고 사건은 제가 디테일한 사건까지는 모르는데 저는 이제 요거 위주로 알고 있어가지고 끔찍한 사건이었다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끔찍한 사건이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요번에 최근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검사 누가 이렇게 그 다른 거 검색기를 조회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실 유혹들 느끼실 거잖아요. 가끔씩.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걸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제 좀 와닿으시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에도 보시면 택배 보내실 때 번호 바꾸셔서 보내시잖아요. 평생 번호 뭐 그런 것도 다 개인정보. 옛날에는 사실 우리나라 주민번호 다 공공재라는 얘기 있잖아요. 다 중국 가면 다 10원에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한 명당 10원에 팔린다. 주민번호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받아도 수집을 못 하세요. 주민번호는 법에 의해서 딱 수집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소득세법이나 뭐 그런 거에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여권번호나 이런 것들은 동의를 받으시면 수집 가능하신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번호는 무조건 법에 의해서만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건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나왔던 건데 짧지만 잠깐 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의 번호가 나오게 SNS 사진을 받기도 함. 저 알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조금. 근데 주변 나올 정보가 될 것 같다. 여기 뭐 답은 이미 나오긴 했지만 뭐가 개인정보 위반이었을까요? 1분 뒤에 딱 나오는데 뭘까요? 그죠? 본인의 차량 번호는 뭐 본인의 공개한 건데 이분들한테 자, 한 직장인의 하루 중에 잠깐을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네, 자세히 보셨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지역과 의심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저는 약간 아이소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시작되는 스마트 피싱 범죄.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는 요즘 일상 속의 개인정보 이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판 약간 맞춘 것 같아요. 약간 맞춘 것 같습니다.
본인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의 번호가 나오게 SNS 사진을 올렸잖아요. 혹시 이 장면이 문제는 아닐까요? 아, 맞아요. 맞죠? 네. 네, 저희도 그래서 뭐 다른 촬영 같은 거 할 때도 웬만하면 뭐 가상의 번호판을 단다든지 네. 아니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하거든요. 네. 야, 이 포인트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개인정보의 요정. 요거는 나중에 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례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교육부에서 수집한 위반 사례예요. 이 사례를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수집한 자료입니다. 제3자 제공 선택 구분 없이 한 번에 동의받는 사례. 그러니까 제3자 제공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택배 그 서점에서 택배사한테 보내는 택배사 보내고 보험사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보를. 그러면 그거를 동의를 보험사한테 보내려면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한꺼번에 동의받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그게 가장 많다고 그 교육부에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보시면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 거부를 해버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별도 미고지라는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식 홈페이지 등의 미공개 사례라는 부분들, 요게 이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육정보학과에 나오는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아마 여기에 아마 많이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답들이 다 나와 있죠. 한 번에 동의 받지 않으시면 되고, 그리고 회원가입 서비스를 거부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별도 미동의를 고지를 하셔야 되고, 미동의하면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 홈페이지에 미공개가 된 거를 공개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항목들에 나올 건데, 개선사항에 나올 텐데, 지금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나 이쪽 부분들이 조금 완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본 개선사항 보고서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 부여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 비밀번호 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넘어갈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뭐 그리고 뭐 고유정보 DB로그라든지 이런 부분 확보 조치가 CCTV나 안내판, 미설치, 고지항목, 일부 누락 사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빈번한 개인정보이 위반되고 있고요. 근데 개인정보는 사실 어떤 얘기를 해도 막 아주 재밌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법이 여러분들 해당되는 부분들만 조금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법이 바뀌었고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라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동하는 모빌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제위탁 시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부분들,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평가를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매출액이나 이렇게 손해배정이나 이렇게 되게 상향이 됐어요. 그리고 모두 확당되도록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라든지 매출액,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드리고요. 그리고 9월달에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개인정보 정속 요구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 해당되는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공공기관 해당이 안 되시잖아요, 아직은. 근데 2024년에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면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지표들이 계속 바뀝니다. 개인정보 업무 역할, 개인정보 서해 동의서 동의 절차, 연락 등 요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실태 진단에 대한 부분들 나가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공공기관 해당이 되시면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절차가 좀 더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요거만 한번 보시고 어디까지 나의 개인정보일까요? 요즘 SNS
SNS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나는 SNS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 저의 이름은 정준하예요. 이 시대의 워킹맘. 직장에서는 멋지게 일을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랍니다. 주말마다 맛있는 카페에 가서 음식 인증샷 찍기, 멋있는 곳에 가서 셀카 찍기, 워킹맘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공유하기 등 취미는 별스타일이라고요. 예전에 올렸던 사진에 알게 모르게 개인정보가 엄청나게 많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합해서 알 수만 있으면 다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요번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셔서 (2014년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검찰은 K사, L사, N사 등에서 약 1억 400만 건의 고객정보 유출을 발표하고 해당 카드사의 CEO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였으며 해당 카드 3사와 용역업체 사장은 일괄 사퇴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해당 기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는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엄청난 사고 수습 비용이 발생했고 여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보보호 쪽으로 잠깐 얘기를 하고 원래 정보보호가 있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1분 정도 같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스, 노를 해보시겠어요? 몇 개가 되시는지?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몇 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본인들이? 이거 정보보기 첨삭하셨나요, 그죠? 그리고 비밀번호 몇 자리 하시는지, 문서 세단 이용하시는지, 자, 다 하셨나요? 11개 이상, 7개 이상, 다 그 밑이신가요? 아무 대답이 없으면 다 그 밑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게 지금 다 이게 계산해 보신 거죠? 몇 개세요 그러면? 7개. 몇 개세요? 6개. 뒤에 분은 정보보호 담당이시니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몇 개 되시나요? 다 7개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11개 이상이면 이제 보안 지수가 되게 잘 돼 있다라고 하시면 7개, 11개는 보통 6개 이하이시면 좀 이렇게 좀 취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앞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 좀 힘들고 이런 것도 좀 힘들지만 패스워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바꾸시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을 권장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일반 메시지 사용하지 않고 백신 프로그램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답이 뭘까요? 해커, 직원, 산업 파괴자, 외부 촉구기관. 해커 같지 않으세요? 잘 아시네요. 정답은 직원입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바로 이제 그 계산 방안으로 넘어갈 거고요. 데이터 유출 사고 조사 결과 86%가 내부자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내부자들이 대부분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같이 일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 시스템 접속하시는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인적 보안이에요. 그리고 보안 교육과 인식 제고, 오늘처럼 이런 제고, 사실 개인정보 교육을 많이 들으시지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잖아요. 어렵고 막 저도 사실 재밌게 되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 아무리 재밌게 해주려고 해도 어떻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 관련 있는 사례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이 본질로 돌아버리니까 점점 이렇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힘들어하시는 게. 그래서 본질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처럼 이런 교육 받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일상에서 지켜주시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완벽한 보안은 없습니다. 최신 보안 제품 도입해도 안 되고 어떤 걸 하더라도 모든 보안 제품을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요. 조직 전반에 정보 보안에 공감대가 필요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은 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나왔던 개선 보고서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